남편이 떠난 뒤 나의 집은 그대로였지만 나의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밖으로 나가는 것도 나에게는 너무 버겁고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작은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며 제 발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아직 모든 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28일째 되던 아침,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끝, 남편이 늘 앉던 그곳을 바라보며 손에 머그컵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낮은 냉장고 소리와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이 집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 소리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얇게 커튼을 통과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햇빛은 늘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옆에 앉아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조금만 방심하면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 벗는 소리가 들릴 것 같고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찾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옆집 김 여사님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혹시 점심 드셨어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아주 조금 열고 답했습니다. 아직이요, 근데 괜찮아요. 김 여사님은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웃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더 허기지고 더 힘들어요. 이거 조금이라도 드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천천히 가슴으로 들어오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을 받는 게 왜 이렇게 어색한지 역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릇을 건네받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 공기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방 안에 들어오자 남편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그 문을 완전히 닫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남은 남편의 흔적, 그 공기를 지우는 것 같아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빛을 보며 저는 한 발짝도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셔츠, 그가 쓰던 안경, 읽다 만책들,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의 조용함은 더 짙어졌습니다. 방과 방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TV를 켜도 소리는 들리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앉던 소파 쪽으로 자꾸만 눈이 갔습니다. 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당신 없으니까 집이 너무 크네. 그 말이 나온 순간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마치 아주 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처럼 밤 10시쯤 형광등을 끄고 누우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천장에 희미한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천천히 모았습니다. 기도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양손을 모으면 조금 안정이 되는 느낌이 있어 어느 순간부터 그 자세가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나 아직 이렇게 사는 게 많이 힘들어. 그 말은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그 감정이 참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밤 저는 천장만 바라본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집은 지금도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내 마음만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흔들림, 아주 작은 균열. 하지만 분명 그날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의 집은 참 이상한 공간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변한 게 없는데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엌의 수저통,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오래된 자석, 식탁 위의 식탁보,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는 전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습관처럼 커피포트를 켜지만 커피 향이 더 이상 집안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늘 향이 진한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향이 있어야 아침이지. 그렇게 말하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커피를 혼자 마시는 지금 그 웃음이 더 크게 들리는 이유는 아마도 제가 그 웃음을 잊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점심시간이 되면 집은 더 조용했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뭐 좀 먹고 합시다 하며 부엌에서 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식탁 앞 의자에 앉는 순간 공기까지 같이 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빈 의자 하나, 그 의자가 말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볶음밥을 대충 만들어 식탁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울려고 울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숟가락이 자꾸 비어있는 그 느낌이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더 이상 음식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남편의 방 앞에서 멈춰 서곤 했습니다. 도어 손잡이에 손을 얹어놓고도 돌리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방 안에서 남편이 기침하고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아서 문을 열면 그 소리가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 문을 조금 열어보았습니다. 따뜻한 빛이 들어왔고 방 안의 공기가 아직도 남편의 온기를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여기 그대로 있죠? 대답이 없는데도 왜인지 그 말이 허공에 닿아 조용히 머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은 더욱 깊은 고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 나는 띵 소리, 그런 것들마저 오늘 하루를 버틴 사람들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하루에 들어가 있지 못하구나. 남편이 떠난 뒤 제 하루는 누군가의 일상에서 천천히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밤 9시쯤 김 여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혼자 있지 말고 내일 잠깐 나와요. 동네 봉사 모임 있는데 사람 부족하대요. 저는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아휴, 제가 뭐려. 괜찮아요. 전 아직. 김 여사님은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임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밥 나누고 말 나누고 잠깐 얼굴만 보여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낯선 사람과 마주하는 게 지금의 저는 너무 벅찼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의 가로등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빛을 보며 손을 천천히 모았습니다. 오늘도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할 줄 몰랐고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가 나를 조금 안심시킨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혼자 있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그 말이 깊은 밤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곳에서 조용한 변화를 향한 첫 신호가 조금씩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봉사 모임 이야기를 꺼낸 지 이틀째 되던 날 아침부터 마음이 어딘가 묵직했습니다. 집안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늘따라 더 크게 울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멍하니 커피를 젓다 보니 숟가락이 컵벽을 치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혼자라서 그런지 그 사소한 소리가 집 전체를 가득 채우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얇게 내리는 햇빛을 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잠깐 나가볼까?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어도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건 생각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밖에 나가면 마치 혼자 남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더 확실히 보일까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점심 무렵 문 앞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나 잠깐 나가는데 같이 내려갈래요? 저는 당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김 여사님은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얼굴만 보이면 돼요. 사람들 좋은 분들이에요. 그 말은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내 손을 살짝 끌어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집을 나서기로 마음먹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코트깃을 세우며 거울을 보니 제가 낯설어 보였습니다. 얼굴빛이 누렇게 뜬 것 같고 어딘가 텅 비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저는 방 안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 조용한 부엌, 열려있는 남편의 방. 그 빈 공간들이 오늘따라 더 큰 목소리로 나갔다 와도 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저는 김 여사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김 여사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잘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죠. 그 말이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봉사 모임 장소는 아파트 근처 작은 경로당이었습니다. 오래된 간판, 낡은 문턱, 벽에 붙어 있는 오래된 안내문. 문을 열자 안에서는 여러 어르신들의 대화와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순간 그 소리가 낯설게 느껴져 발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한 발 먼저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다 왔어요. 천천히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서자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배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도왔습니다. 누군가는 국자를 들고 누군가는 접시를 나르고 누군가는 김치를 담고 있었죠. 저는 구석에 서서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을까? 조금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런 마음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한 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여기 앉아요.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처음입니다. 그분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마치 오래 묵은 외로움을 살짝 덜어주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한 아주머니가 작게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길지 않았고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장이
제 귀에 남아 오래 울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감사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단어를 내 입에서도 다시 꺼낼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저는 어색하게 그릇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기도 했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떤 할머니가 밥을 건네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잘 먹겠네. 단순한 말이었는데 그 말이 내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누군가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이렇게 직접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하게도 몸이 덜 무겁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건넨 것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가벼울까? 왜 이렇게 조용한 위로가 생기는 걸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잘 나갔다 왔다. 그리고 집 문을 열자 그동안 너무 무겁게만 느껴졌던 집 공기가 조금은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남편의 부재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방은 비어 있고 소파도 조용했지만 그날만큼은 그 빈자리가 조금은 덜 아프고 조금은 덜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서툴지만 조심스럽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다고 언젠가는 나도 말할 수 있겠죠? 그 질문은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내 마음의 문틈이 조금 열렸다는 신호였습니다. 봉사 모임을 다녀온 다음 날 집안 공기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언가 아주 작은 온기가 거실에 불어온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오랜만에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나 잘했네. 그 말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점심 무렵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쓰던 의자 쪽으로 시선이 자꾸 갔습니다. 예전엔 그 빈자리를 보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는데 오늘은 그 자리가 조금 덜 아파 보였습니다. 그 자리를 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나 당신 없이도 조금씩은 살아보고 있어요. 말하는 순간 그 말이 내 귀에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무너지던 말이 아니라 버텨보겠다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오후가 되어 저는 봉사 모임에서 나눠준 작은 안내 책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모임 일정과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빛이 되어주는 일,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내 삶이 어둠 속에 갇혔다고만 생각했는데 어제 나도 누군가의 하루에 빛이 되어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마음 한쪽을 천천히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 여사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제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덜 힘들었어요. 김 여사님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사람이 마음을 조금만 열면 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거든요. 그 말이 어찌나 부드럽게 들리던지 한동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남편의 방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문을 조금 더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자 볕이 깊게 들어와 침대 위에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빛이 남편의 흔적 위를 천천히 감싸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어제나 사람들 사이에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방 안에 살짝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 책을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책갈피 사이에 남편이 적어둔 작은 메모 한 장이 나왔습니다. 힘든 날일수록 누군가에게 작은 사랑을 전하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말을 몇 번이나 했었습니다. 여보, 힘든 사람 도우면 우리가 더 살아나. 그 말이 그제야 마음 깊이 이해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거실에 앉아 불을 켜려고 하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도 창문 너머 가로등 빛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저는 두 손을 천천히 모았습니다. 기도를 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손을 모으니 묘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입술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조금은 덜 외로웠습니다. 그 말이 내게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조금은 눈물 나도록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부드러운 떨림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컸는데 오늘은 그 빈자리에 작은 바람이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바람이 어디서 온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맞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다시 걸어갈 길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생각은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희망이었습니다. 봉사 모임에 다녀온 지 사흘쯤 되었을 때 저는 다시 그곳으로 가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마음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며칠째 조금씩 누그러지는 걸 느끼면서 어딘가로 향해야겠다는 마음이 조용하게 올라왔습니다. 아침을 먹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그 향이 오늘은 왠지 집을 조금 더 따뜻하게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나 다시 가볼까?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하니 예전과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르신 몇 분이 테이블을 닦고 있었고 어떤 분은 김장 김치를 나누며 이건 내가 어제 담근 거라 맛있어 하고 자랑하셨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김 여사님이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네. 잘 왔어. 그 말이 마치 누군가에게 기다렸어요 라고 듣는 것처럼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막 들어서자 어떤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어요? 저는 살짝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 아직 잘 모르는데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몰라도 돼요. 같이 있으면 돼요.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같이 있기만 해도 되는 자리, 그런 자리를 남편이 떠난 뒤 처음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나누는 시간, 저는 작은 그릇을 하나씩 건넸습니다. 손떨림은 아직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그릇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작은 친절이 사람 살립니다. 그 말이 제 마음 어딘가에서 툭 하고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사람을 살린다. 그 말이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내 마음은 늘 얼어 있었는데 그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모임을 이끄는 분이 잠깐 모두를 앉혀놓고 작은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며 밤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힘든 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내려앉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세요. 기도는 정말 짧았습니다. 아무 설교도 없고 강요도 없는 아주 작은 한 줄의 말.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 내 가슴에서 작은 금이 쨍하고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누군가를 위해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내 마음을 위해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한테도 이런 말이 필요한 날이 있었구나. 그 말은 마음속에서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버텨왔던 마음이 아주 천천히 무너지는 듯 하면서도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어떤 아주머니가 접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다음에도 오실래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까요? 아주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요. 그 말은 저를 향한 말이었지만 어딘가에서는 하늘에서 누군가가 제 등을 살짝 밀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밝았습니다. 바람도 상쾌했고 아파트 단지의 벚나무 가지가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뭇가지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나도 다시 흔들릴 수 있을까? 그 말이 마음속에서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며칠 전과 달리 집안의 공기가 조금 더 견딜만하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아 남편의 빈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빈자리가 오늘따라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직 슬프지만 저를 짓누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나 오늘 잘했어. 그리고 그 말 뒤에 아주 조용히 이런 말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저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기도 같기도 하고 독백 같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 마음에 생긴 그 작은 균열이 이제는 조용한 빛을 통과시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봉사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지 어느새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처음엔 한 번만 가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날짜가 다가오면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다음엔 뭐 도와드릴까요? 이 말을 제가 먼저 꺼내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그날도 경로당 안은 따뜻했습니다. 전기장판 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어르신들, 김치 냄새, 된장국 끓는 냄새, 누군가 웃음 터뜨리는 소리, 조용했던 제 집과는 정반대의 공기였습니다. 저는 반찬통 뚜껑을 열며 혼잣말처럼 생각했습니다. 사람 냄새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식사를 나누고 설거지를 하던 중 한 할머니가 제 옆에 와 서셨습니다. 작고 마른 손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은 좀 어때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되물었습니다. 네. 할머니는 제가 그동안 했던 말을 알고 있다는 듯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남편분 떠나시고 집이 너무 조용해서 힘들다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까지 말을 했었나 싶었습니다. 아마 상 차리다가 무심코 흘린 말이었겠지요. 그 말이 누군가의 귀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냥 조금은 나아진 것도 같고 또 어떤 날은 더 힘들고 그래요. 할머니는 허리를 조금 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사는 거예요. 나도 할아버지 먼저 보내고 한참을 집이랑 싸우면서 살았어요. 그 말이 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집이랑 싸웠다는 표현이 어쩌면 제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설거지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은 집안의 발자국 소리도 안 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TV 틀어놓고 잠들었죠. 근데 그게 더 쓸쓸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몇 달 동안 누구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날 처음 누군가와 나누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거지하는 물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서 난 버텼어요. 그 말이 갑자기 제 가슴을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 말 속에는 억지나 강요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의 담담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예전의 습관대로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입술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서울 때요. 진짜로 도움이 됐어요? 그 질문은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로 궁금해서 꺼낸 질문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안에서는 큰 변화였습니다. 할머니는 물을 잠시 잠그고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근데 말이에요. 정말 견디기 힘든 밤에 하나님, 나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한마디 하고 나면 이상하게 숨이 조금은 쉬어졌어요. 그 말이 낯설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솔직하게 무섭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러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모임을 이끄는 분이 오늘따라 조금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많이 무거운 분 계시면 잠깐 눈 감고 각자 마음속으로 자기 이야기 해보셔도 좋아요. 공식적인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누가 대표로 나서서 길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각자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조용히 꺼내보는 시간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괜히 쑥스럽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옆에 앉은 김 여사님이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는 걸 보고 따라서 살짝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아닌 곳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나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요. 저
요즘 조금 덜 외롭습니다. 이 말이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데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면서 입안에서 그 이름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는 사실이 조금 서먹하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그 말을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정말 조금 덜 외롭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 묵직하게 얹혀있던 돌덩이가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남편이 돌아온 것도 아닌데 근본적인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마음의 색깔이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조금 비치고 있었는데 그 빛이 마치 조금 전 모임에서 들었던 짧은 고백들과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버텼어요.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들이 바람결에 섞여 제 마음까지 날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 현관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혹시 내가 이 모임에 오게 된 것도 우연만은 아닐까? 누군가가 아주 조용히 내 등을 조금씩 떠민 건 아닐까? 정답은 알 수 없지만 그 생각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집에 들어와 남편의 방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문을 여는 일이 예전만큼 무섭지 않았습니다. 방 안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내가 어디 다니는지 알아요? 대답은 여전히 없었지만 그 침묵이 이제는 전과 달리 텅 빈 소리가 아니라 조용한 동행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예전처럼 형식적으로 모은 손이 아니라 조금은 마음을 실어서 모은 손이었습니다.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오늘 같이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또 한 번 헷갈렸습니다. 남편인지 봉사 모임 사람들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누군가인지.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나니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가벼워졌다는 것. 그 조용한 변화가 어쩌면 두 번째 반전의 시작이었다는 걸 지금의 저는 압니다. 그날 모임에서 돌아온 다음 날 집안 공기는 더 이상 차갑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조용했고 남편의 빈 의자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치 그 빈자리 옆에 아주 작은 온기가 머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 먼저 떠오른 것은 남편의 부재가 아니라 어제 들었던 작은 기도와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게 참 낯설면서도 어딘가 마음을 달래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부엌으로 가 커피포트를 켰습니다. 김이 올라오며 향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전에는 이 향이 집의 허전함을 더 키우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오늘은 그 향이 집을 조금 채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오늘도 잘 살아보자.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점심 무렵 창밖에서 들리는 아이들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삶의 소리들이 조금씩 내 공간으로 밀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운동장에 모인 아이들이 서로 장난을 치고 있었고 바람은 살짝 찼지만 쨍한 햇빛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이 풍경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식탁에 앉았을 때 문득 한 가지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주에도 나가보자. 큰 결심도 아니고 누구에게 약속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 작은 마음이 참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봉사 모임이 내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준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살짝 열어준 자리였습니다. 그 사실 하나면 이번 주에도 나가볼 이유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 여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아까 시장 갔다 오는 길에 당신 생각이 나서 잠깐 들렀어요. 저는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여사님은 마치 무슨 일이라도 아는 사람처럼 저를 빤히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나올 거죠? 저는 그 질문에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네, 나가보려고요. 김 여사님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남편한테도 좋은 일일 거예요. 그 말은 내 마음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왜인지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고 집안의 불을 천천히 끄고 남편의 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향기가 아직도 살짝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기를 들이마시며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당신, 나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웃고 있어.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성경책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이번엔 책갈피 사이에 있던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시고 낮은 마음을 붙드신다. 평생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문장이 이상하게 쉽게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상한 심령. 지금 내 마음을 설명하는 말 같았습니다. 누군가 내 부서진 마음 근처에 조용히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방 안엔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두 손을 배 위에 얹었습니다. 예전엔 그냥 안정감을 찾으려고 얹었던 손인데 오늘은 조금 의미가 달랐습니다.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덜 외롭습니다. 그 말을 처음으로 의식하며 말했습니다. 기도라고 부르기엔 너무 서툴고 너무 짧고 너무 조심스러웠지만 그 말이 내 마음에 닿아 천천히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 위에서 작은 결심 하나가 단단히 세워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살아보자. 이 결심은 남편 없이 혼자가 된 내가 처음으로 정면을 향해 내딛는 아주 작지만 중요한 걸음이었습니다. 그 걸음은 아직 불안했고 아직 흔들렸지만 분명 앞으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봉사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내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방은 여전히 조용했고 식탁의 빈 의자도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 마음만은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빈 의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 빈자리가 주는 슬픔과 따뜻함이 같이 느껴졌습니다. 슬픔이 조금은 순해진 것이죠. 어느 비 온 뒤 맑게 갠 아침
저는 집안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평소엔 그저 피해 다니던 남편의 셔츠를 오늘은 손에 들었습니다. 셔츠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있어준 시간이 참 고마웠어요. 그 말은 평생을 함께한 사람에게 너무 늦게 건네는 고백이었지만 늦었다고 해서 의미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오래 묵어있던 말이 이제야 입 밖으로 나오는 것뿐이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남편의 성경책을 손에 들었습니다. 이제는 일부러 펼쳐보는 날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저는 느리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내 마음이 상해 있다는 사실을 그 문장이 내게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을 누군가가 만지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봉사 모임에서 밥을 나누고 나오는 길, 김 여사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빛이 확 달라졌어요. 저는 민망해서 웃었습니다. 아휴, 무슨, 아직도 많이 흔들려요. 김 여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흔들리면 어때요? 살아있는 나무도 바람 불면 흔들리잖아요.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내려앉았습니다. 흔들린다는 건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말이 조용히 이해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길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산책하던 길이었는데 그 기억이 떠오르며 가슴이 살짝 저렸습니다. 그런데 그 저림이 이전처럼 아프기만 한 저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사랑했던 시간들이 따뜻하게 떠오르는 그런 저림이었습니다. 저는 길을 걸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어서 슬프지만 그래도 나 잘 살아볼게. 이 말이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에 들어서자 전과 다른 향이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어두고 간 덕분인지 새바람이 집안을 휩싸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어떤 말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괜찮아, 오늘도 잘했어. 그런 말이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조용한 집안에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빈자리 옆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젠 그 자세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기도라고 부르기엔 아직도 너무 서툴고 너무 짧지만 그 말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줬습니다. 잠에 들기 전 남편의 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 이제 나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같이 걸어가 주세요. 그 말은 눈물 없이도 깊은 위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 시간 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고 슬픔이 사라진 것도 아니지만 내 마음은 분명 새로운 계절로 천천히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던 자리가 내 삶을 무너뜨리던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다시 걸어갈 힘을 주는 자리로 바뀌고 있었다는 것. 그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손길이 만든
천천한 회복이었습니다. 너의 등 뒤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